예, 송은재 TV입니다. 요즘 야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왜 뜨지 않을까? 기대에 못 미친다.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최재형 후보가 좀 지지율이 많이 모이게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최재형 후보가 정치권에 등판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전격 결단을 내리면서 최재형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재형 후보를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정치에 등판한 이후에 최재형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서 지지율 7에서 8%를 보이면서 지지율 면에서 2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2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좀 주춤하는, 정체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최재형 원장이 정치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권력의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니냐. 너무 밋밋하다. 정통 보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브랜드로 내건 그 보수의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까지 많은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간략하게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최재형 후보에게 거는 기대, 최재형 후보를 사실 많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 정치권으로 갓 들어왔으니까 거는 기대는 원칙에서 어긋날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우리 정치 전반이 관행처럼 여겨온 많은 정치적인 문법들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나 정치적 행동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이 정치 신인으로서 또 품격 있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자신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말해줄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취약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역선택 논란과 관련했습니다. 이 역선택 문제를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정확하게 짚고 이번에는 개선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지금 선관위에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중립적인 방안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하겠다까지 오게 된 데는 최재형의 공입니다. 최재형 후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최재형 후보 눈에 비치는 우리 정치권이 갖고 있는 많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많이 잘못된 것들, 어긋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가 품격 있는 보수로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야권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되찾을 때 역선택에 관련해서 최재형 후보가 보여준 이 단호한 자세, 이런 부분을 다른 영역에 있어서까지 보여줄 때 최재형 후보로 다시 기대가 몰리고 지지율이 몰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재형 후보가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기사가 오늘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를 중심으로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자가 경선 룰과 관련해서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거의 혼자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선관위가 아마 중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이 역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찬반의 논란, 이 이익과 불이익이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주장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왜곡을 하는구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딱 걸려든 형국이죠. 그러니까 지난 3년 전 지방선거 때 홍준표, 유승민 모두 역선택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홍준표 당시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헌에다가 넣기도 했습니다. 역선택 조항을 여론조사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그런데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이번 경선에서 드러나는
노골적이고 규모가 큰 민주당 지지층의 이 역선택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가 집요하게 이 문제는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선관위가 문제점을 다 알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후보들은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최재형 후보는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진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 자신이 대통령 집권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한다. 사법적,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야권의 후보들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 지난 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 보복은 안 됩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원전, 탈원전에 관련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만큼 많이 문재인 정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과는 다른 것이죠. 최재형 원장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후보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을 보지 않겠다. 정치판을 읽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시선, 단호한 시선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내년 대선의 쟁점은 뭐라고 보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는 일자리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는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죠. 이 장기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현실은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맞는 이야기, 장기적인 정책만 갖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간절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그런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기존의 보수의 후보들은 시장 원리라든지 장기적인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들어서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좀 주저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는 게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것이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의 문법, 정치 문법에 빠지지 말고 당장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더라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은 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해서 많은 또 지탄을 받았죠.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재형 후보가 정치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겠다. 도움을 받는 건 좋습니다. 기존 정치인의 도움을 받는 것 좋습니다. 지금 1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이 최재형 캠프에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최재형이 왜 정치를 했느냐? 기존의 정치 질서, 기존의 정치 문법을 최재형은 이렇게 본다.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정치 질서, 이런 정치 문법은 바꾸자 하는 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나 정치적 언행을 할 때 많은 정치인들이 조언을 할 겁니다. 이러면 이런 손해를 봅니다. 저러면 저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에 있어서는 기존 정치인들은 뭐 귀신급이겠죠.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계산은 하게 됩니다. 그 계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역선택 부분은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이걸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는 역선택을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선택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최재형의 색깔이고 많은 유권자들이 최재형에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또 마지막으로 대선 주자로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을 줄 건가라는 질문에 낙제는 면하지 않았느냐. 5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선거라는 게 50점을 넘으면 이기는 게 아니냐.
그렇죠. 50% 넘으면 선거는 이기는 것이죠.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유머를 섞어서 품격 있게 낙제점은 면한 정도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잠재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최재형이 보는 정치는 뭔가? 정말 날 것 그대로, 그 캠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최재형을 보여주자. 그겁니다. 많은 주변에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그 많은 것을 듣고 나오는 말과 나오는 행동은 최재형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저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것인데 저건 다른 정치인들은 문제 제기를 못하던데 저건 다른 정치인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던데 하는 것을 최재형은 해야 한다. 내가 보는 정치는 이런 것이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 한국 정치를 나는 이렇게 본다. 품격 있는 보수로서 진보, 더 나아가서 강성진보, 대깨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후보가 저는 최재형이라고 봅니다. 최재형 후보가 지난 살아온 궤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반듯한 점, 따뜻한 점,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온 점,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강단 있게 맞선 점, 이런 점에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최재형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자산을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덮어버립니까? 왜 그 정치적 자산이 오염되게 만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최재형의 정치적 자산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면, 품격 있는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최재형의 모습만 드러내기만 한다면 저는 좀 나아가서 좀 오버해서 대깨문까지도 최재형을 지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